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예요. 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이 오갔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극화 시대를 우리가 주목해야죠.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 이런 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이 기대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여기서 또 나왔던 북한이랑 알래스카 개발 협력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이 수혜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미협력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금리 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대를 해줬죠.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와서 맞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랑 마크 루비오 국방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이렇게 세 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이렇게 환대를 해줬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미 협상이 있기 전에 갑자기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 SNS죠. 여기에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뭐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려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을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갑자기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숙청, 혁명과 같은 상황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 뭐 이렇게 하면서 내란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에서 이게 오해다. 미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오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오해가 확산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 의도가 대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일단은 협상하기 전에 판을 일단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판을 뒤흔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특히 협상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런 안건으로 이렇게 논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간 것 같고 그 협상은 뭐 전체적인 그냥 크게 보자면 걱정과 다르게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협상 기술과 주요 논의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트럼프의 처음에 발언 SNS로 이걸 한국 정치 불안정성을 언급하면서 환율이 그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과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트럼프가 뭐 젤렌스키를 불러서 그 다음에 남아공 대통령을 불러서 그 다음에 여러 대통령을 불러서 약간 무시하는 듯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창피도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혹시나 창피를 당하거나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저도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진짜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그냥 표면적으로는 진짜 조금 뭐라고 하지 민감한 쟁점이나 이런 뭐 불쾌할 수도 있는 이런 협상 이런 결과 있잖아요. 이런 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협상이 된 것 같고 역시나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걸 봐야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했고요. 앞으로 이제 또 좀 더 이런 어떤 세부적인 이런 상황에서 협력을 했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안보 동맹 분야에서 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걸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있지만 뭐 전략적으로 뭐 축소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 다 빼지는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국방비랑 방위비 분담 금액을 한국에게 더 이렇게 비용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이 동맹의 현대화 뭐 장비나 뭐 이런 거를 현대화 시키면서 아마 더 이제 동맹을 끈끈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보다 동아시아가 훨씬 미국에게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손을 떼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푸틴이랑도 협상을 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점점 이제 힘을 빼고 이제 한반도나 이 동아시아 이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중국 견제에 더 이렇게
이번에 확실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은 중요한 동맹국이 어디겠어요? 한국과 일본이겠죠. 특히나 한국은 지금 조선이나 아니면 방산 이쪽 분야에서 진짜 뛰어난 이런 제조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진짜 중요하고, 특히나 한반도 위치가 육지잖아요. 육지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고, 특히나 북한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천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이 지정학적 이 이점은 진짜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안보나 동맹 분야에서 훨씬 더 이제는 더 끈끈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이런 기술들이, 아마 이런 산업들이 더 크게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애매했던 이런 대미 투자 3,500억 대미 투자, 이런 세부한 이것도 협의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산업 분야에 아마도 이 애매한 보조금이랑 이런 거를 세세하게 이거는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끼리 만나서 몇 시간 만에 이거는 협상하는 게 아니라 아래 이런 이 실무자끼리 만나서 이제는 이거는 자세하게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애매하게 이렇게 협정 조건을 세세하게 결정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할 텐데, 확대하라고 압박할 텐데, 이것도 과연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될까, 이것도 기대되고요. 다른 무역 협정 이런 것도 아마도 세세하게는 실무자끼리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협력이 중요하죠. 특히나 원자력 이쪽은 핵 연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핵 제철이랑 이런 거가 지금 안보랑도 핵무기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안보랑도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노예 계약을 맺었니 이렇게 하면서 좀 저번 주에 문제가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미국과 계속 협력을 해서 가야 하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기업 협력 MOU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조선업,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조선업 중에서 몇 개 이런 산업들이 클 것 같은데, HD 현재랑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리고 서버러스 캐피탈 이렇게 합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공동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조성을 해서 이 MOU를 맺었는데 이것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조선업은 한국이 정말 중요한 파트너다. 왜냐, 조선업을 할 곳이 중국, 한국 말고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과 비거마린 그룹 해서 지금 미 해군 지원함 MRO, 여기랑 그 다음에 조선소 현대와 공동 건조 협력 MOU 이거를 맺어서 아마 한국 조선사들의 이 미국 조선업 참여 확대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모멘텀 협력 강화 이런 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분야에서도 많은 성장이 저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조선업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세계 조선업이 지금 중국이 지금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가장 큰 자산은 인적 자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업에서 지금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왜냐, 지금 30만 톤 있잖아요. 유조선을 선체 용접 작업에서 300km에서 500km의 파이프 길이가 선체 용접은 300km에서 500km이고요. 파이프 길이는 80에서 120km, 그 다음에 전선 케이블이 3000에서 5000km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요, 진짜 모두 안정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용접공이 되려면 근데 3년에서 5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 진짜 완전 노동력이 들어가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노령 근로자, 그러니까 노하우를 갖춘 근로자들이 지식 전수가 필요한데, 조선업이 진짜 여러분들 우리 조선소에서 혹시나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추운 겨울이랑 더운 여름에서도 야외 작업을 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이 조선 이쪽 용접 작업이 진짜 힘든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자동화랑 그다음에 용접 로봇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세세한 작업이나 이런 거는 역시나 이 사람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편안한 사무직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용접 작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소는 누가 키우겠는가? 이거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산업화가 되고 이제 자본화가 되면서 이 용접 작업 이런 제조업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용접 작업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안 하겠죠.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고 더 이런 자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예 조선소가 거의 없어졌고,
일본이 좀 일부 있긴 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선업들이 결국에는 한국과 이 중국에 넘겨주게 되어 있다. SK가 한국이거든요. 사우스코리아 여기에 넘겨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이 역시나 조선업이 중국과 대적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조선업 생산력을 보면은요, 야 0.1%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 규모가 0.1%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일본은 13.1, 그다음에 한국이 29.1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53.3으로 전 세계 조선 생산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거를 대적하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한국이 정말 이 조선업에서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한국 쪽을 더더욱 미국 입장에서는 밀어주면서 여기서 더 키워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미 해군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힘과 혁신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해양 세력을 지배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 보면 이 미군의 이 조선 이 군함들 있잖아요. 이게 녹슬었다, 오래됐다, 이렇게 노쇠화됐다, 노후화됐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려오고 있고, 중국은 지금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시키면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미국이 지금 보면은요, 괌이랑 제2도련선으로 이 좀 해군 전력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지금 훈련하는 게 이제는 제2도련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도련선은 이미 돌파를 했고요. 제2도련선까지 나와서 훈련을 하고, 뭐 뉴질랜드나 호주 앞바다까지 와서 이제 사격 훈련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해군 전력이 중요하구나, 미국이 살짝 물러나 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미국이 도광양해를 하면서 한국과 뭐 일본과 협력을 해서, 특히나 한국이랑 더 협력을 많이 하겠죠. 이런 조선 전력을 키워서 점점 이제 다시 또 이제 부강해지면서 중국을 압박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조선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조선업도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미군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미군의 해군 조선업의 어려움이 뭐냐. 한때 계약직들은 용접공과 전기공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은퇴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역 대학에서 그 전문성을 재건해야 합니다. 오직 협력적인 정책만이 이 전문성을 완전히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이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한국은 그래도 조선업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노하우를 전수하고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도 많이 만들어내야겠죠. 임금이 높아야 그쪽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돈을 벌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조선업을 살리는 게 진짜 저는 필수다. 그리고 그거를 미국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안보나 이 국방이나 특히나 이제 조선업 이런 게 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미국의 지금 어커스 동맹, 뭐 호주, 캐나다, 뭐 영국 이런 데가 있지만 영국도 이 그를 대체할 만한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진짜 키운 다음에 나중에는 미국에도 다시 대체 인력을 생산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나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한국이 진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중국의 지금 뭐 조선소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중국은 이 디젤이랑 그다음에 같이 EREV라고 해서 배터리까지 넣어서 이 전기로 갈 수 있는 조선 이런 선박까지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워집니다. 여기를 이기려고 하면은 한국이 진짜 잘해야 되고, 미국도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더 키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빛날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으로는 뭐가 있냐. 역시나 전력이겠죠. 원자력, 그 다음에 SMR 이쪽으로 아마 한국과 미국은 거의 뭐 공동체로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안보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산업도 걸려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플러스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엑스에너지 그다음에 AWS가 SMR 설계, 그다음에 건설, 운영, 공급망, 그다음에 투자 협력 MOU를 맺었는데, 지금 미국은 역시나 X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거에 대한 이런 기술력은 당연히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소재나 이런 하청 이쪽 파운드리라고 하죠. 하청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파운드리 이런 산업들을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맡아서 하지 않을까. 한수원이랑 여기에서 인력들이 있으니까 맡아서 하면서 미국이 이런 기술력과 이런 협상력으로 이런 원전 수주를 따낸 다음에
한수원이랑 두산에너빌리티, 뭐 H현대 뭐 이런 데가 아마도 실제 이런 작업이랑 설계랑 이런 거는 하지 않을까, 이런 뭐 산업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페르미 아메리카, 여기에서도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 여기 원전 및 SMR 기자재 협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수원, 삼성물산, 그 다음에 페르미 아메리카도 AI 캠퍼스 지금 건설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수원 플러스 센트러스도 우라늄 농축 설비 투자 공동 참여 MOU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미국 내 SMR 그 다음에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이 한미 원자력 협력이 심화될 것이다. 이거는 그러면 산업적으로 우리 원전 산업이 더 많이 클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아니면 투자적으로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나오고 투자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죠. 또 여기에서도 중국이 걸려 있는데 무시무시할 정도로 중국의 전력 생산력과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보면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을 뛰어넘고 지금 엄청나게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력 생산력을 봤을 때 미국도 이제 AI 이런 개발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진짜 중요해졌거든요. 전기의 이런 생산력과 전기의 이런 뭐라고 하죠? 공급이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차 여러 가지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AI가 지금 들어가는 전력량이 특히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돌리려고 하면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을 돌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전력 생산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만 이걸 대체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끝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원전이 진짜 중요하고, 여기에서 SMR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데가 많이 투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죠. 뉴스케일 파워랑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뭐 오클로 뭐 이런 데가 아마 쭉 여기에 진행이 되면서 더 많이 이렇게 키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 그다음에 뭐 자동화,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도 다 운영을 하려면 다 전기가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원자력이구나. 그래서 원자력이 진짜 중요해지는 지금 상황이구나. 특히나 한미 협력에서 가장 주목받는 데가 저는 이 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스팅하우스랑 뭐 이런 뭐 노예 계약이란 말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50년 같이 협력을 추진하면서 같이 가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긍정적으로 이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과물 뭐 이런 거에서 주요 기업들 MOU 추측 내용들이 있거든요. 주요 내용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어떤 기업들이 더 좋아지겠구나,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삼성물산, 한수원, 대한항공, 뭐 가스공사, 고려IM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항공 이쪽으로도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데가 보잉 지금 있잖아요. 차세대 항공기를 103대를 또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이제 엔진 구매 및 정비 서비스 이런 거 하면서 계약을 맺어서 수혜를 볼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광물에서도 한국가스공사랑 이 트라피구라 이쪽이 계약을 맺으면서 28년부터 10년간 미국산 LNG 연 330만 톤을 도입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고려 아이언 플러스 노키드 마틴 이쪽에서도 게르마늄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산업적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달라 트럼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도 올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북한이랑 그 다음에 러시아랑 협력을 할 내용이 뭐가 있냐, 이 북극 항로랑 알래스카 개발 이쪽에서 남북 협력이 진짜 필요하고, 여기에서 미국이 당연히 주도자로 가야겠죠. 왜냐, 지금 푸틴이랑도 만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알래스카에서 만났거든요. 그거는 100% 저는 제가 봤을 때 북극 항로 이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뭐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저는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 6나라가 크게는 6나라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이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해야 결국에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먹거리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는 북한의 협력이 중요하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평화주의자다, 평화를 추구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트럼프가 평화를 추구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베네수엘라도 뭐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득을 더 취하는 것 같아요. 전쟁보다는 특히나 경제적 협력이 국가에서 이득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 무조건 평화를 추구하는 대통령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결국에 경제적으로 뭐 북한이랑 뭐 중국이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특히나 뭐 반대 세력인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한이랑 협력하는 쪽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오고 미국한테도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하지 않을까. 이 한반도 위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 러시아랑도 가깝고 중국이랑도 가깝고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지정학적으로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더욱 더 협력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가 지금 잘 되려고 하면은요, 미국과 러시아 지금 만났잖아요. 둘이 협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옆에서 받쳐줘야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타고 내려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북한이 잠군의 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러시아 가스관 이쪽은 오히려 이 러시아 쪽에서 관리를 다 하면서 북한한테 이런 통행료를 아마 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북한이랑 아마 러시아 쪽에서 많이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미 뭐 둘이는 뭐 끈끈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협력만 잘 나오면은요, 한국도 진짜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북한이랑 뭐 우리가 협력을 하면 어떻게 하냐, 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안보 이런 쪽에서는 뭐 북한이랑 뭐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의 값싼 LNG를 들여오면서 이걸 산업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북극 항로를 개발하려고 하면 역시나 이 대한해협을 지나서 이 배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북한이랑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또 눈치도 동해 쪽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일본도 있고요. 이쪽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북극 항로와 새로운 경제 특구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에 여기에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돈이 이제는 뭐 AI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미국 주식도 뭐 고점 아니냐, 세계적으로 고점이어서 지금 워렌 버핏도 돈을 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 돈 나올 공간은 어디냐, 이 북극 항로입니다. 새로운 이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여기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한국에서 이렇게 지나서 지금 여기 대만 해협을 지나서 여기 또 있잖아요. 말레카 해협 지나고 이쪽 이 수에즈 운하까지 지나가려고 하면 엄청난 이 길이 꼬불꼬불하고 여기에 해적들도 있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항구도 많고 막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이 발달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대한해협을 지나서 북극 항로로 이렇게 가면 베링해협도 지나서 북극 항로로 가면 훨씬 더 이게 간편하고 밀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해야죠? 얼음들이 많이 빙하들이 많이 녹았다고 합니다. 녹으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갈 수 있는 항해일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많은 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더 많은 이런 먹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다 여기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은요, 남북 협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김정은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제 협력 쪽을 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미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중국을 멀리 한다고 하면 이제 중국한테 제조업을 많이 밀릴 텐데 그 제조업들이 진짜 정말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알래스카 개발이랑 한반도 뭐 가스관 개발 뭐 이런 게 있으려면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여기에 돈이 더 많이 투입돼야겠죠. 그러면은 통화량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금이랑 뭐 비트코인이랑 주식 같은 자산들은 더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금이 있을 때 많이 이런 자산들을 모아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이더리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요. 존 버나드가 좋은 정보 있으면은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들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은 많이 이렇게 조사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줄 이런 협상 내용들, 그 다음에 수혜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시고 투자에 진짜 잘 이용하셔서 큰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